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87%, 수소가 10%, 황이 3% 함유하고 있는 중유의 CO2 맥스 %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CO2 맥스 %, 즉 최대 탄산가스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론 건연소 가스량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공기비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때 공기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비를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대 탄산가스량 CO2 맥스 %의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맥스 %의 공식은 쉽게 생각해서 전체 가스량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구하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분모에는 이론 건연소 가스량인 GOD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OD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기량을 구해줘야 되고,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론 산소량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지만 그 공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반응식을 세워서 이론 산소량과 발생하는 CO2, SO2, H2O 등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조건이 조금 달라져서 복잡해졌을 경우 공식을 활용해서 풀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 공기량 A0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론 산소량을 먼저 구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론 산소량을 구하기 위해서 반응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는 산소와 만나 이산화탄소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탄소의 원자량은 12k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각각의 부피 단위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kg에 상응하는 22.4 Sm 세제곱, CO2도 마찬가지로 22.4 Sm 세제곱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전체를 1로 기준으로 봤을 때 탄소가 87% 함유하고 있으므로 0.87kg/kg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의 X값과 이때의 CO2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산소량과 이산화탄소의 양의 몰수가 같기 때문에 X값과 CO2 값이 같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X값을 대각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1.624 Sm 세제곱/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X값은 CO2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소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H2로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0.5개의 산소와 만나 H2O인 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피 단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0.5 곱하기 22.4 Sm 세제곱, 그 다음에 이론 건조 연소 가스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H2O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는 10%가 있기 때문에 0.10kg/kg, 이때의 Y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곱해서 Y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0.56 Sm 세제곱/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H2O를 구해야 된다면 이론 산소량과 몰수를 비교했을 때 0.5와 1이기 때문에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물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서 Y값에 2배를 한 값을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 S 플러스, 마찬가지로 산소와 반응하여서 SO2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의 원자량은 32kg이 되겠고, 이때의 부피이기 때문에 22.4 Sm 세제곱, 마찬가지로 SO2도 22.4 Sm 세제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황 함량은 3%이기 때문에 0.03kg/kg, 그 다음에 이때 Z값
그 다음 마지막에는 SO2 발생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Z값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곱해서 사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021 Sm 세제곱 퍼 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Z값은 SO2와 같은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칸이 좁기 때문에 이때 풀어낸 것들을 여기다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먼저 X값은 CO2 값과 같으며 이것은 1.624 Sm 세제곱 퍼 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Y값은 그대로 수소에 대한 이론 산소량이기 때문에 0.56 Sm 세제곱 퍼 kg. 그 다음 마지막으로 Z값은 SO2와 같은 값을 나타내고 0.021 Sm 세제곱 퍼 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 일단 지우고 바로 이론 공기량을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공기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론 산소량 나누기 0.2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워서 다시 한번 이론 공기량을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공기량 A0는 이론 산소량 O0 나누기 0.21로 구할 수가 있고, 이때 이론 산소량은 X, Y, Z를 다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1.624 더하기 0.56 더하기 0.02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0.5 Sm 세제곱 퍼 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론 공기량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론 건조연소가스량인 GOD 값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GO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0.21 곱하기 이론 공기량 더하기 이산화탄소 발생량 더하기 이산화황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린 다 구해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21,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은 10.5로 우리가 구했고 CO2 값은 X값과 같기 때문에 1.624, 그 다음에 SO2는 Z값과 같기 때문에 0.02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94 Sm 세제곱 퍼 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CO2 맥스 퍼센트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GOD 값은 2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9.94를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CO2량은 X값이기 때문에 1.624를 대입, 그 다음 퍼센트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6.3380%가 되겠고,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CO2 맥스 퍼센트는 16.34%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반응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낸다면 다른 계산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마이크로미터의 분진의 침강 속도가 1.5m/s일 경우 20 마이크로미터의 분진을 중력 집진 장치로 100% 처리한다면 침강실의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이때 침강실의 길이는 8m, 유입 속도는 2m/s이며 측류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공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중력 집진 장치의 형태를 생각한다면 쉽게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공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중력식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공식은 유속과 그 다음에 높이에 반비례를 하고 침강 속도와 길이에는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침강 속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침강 속도 공식 VG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8뮤분의 입자의 직경의 제곱, 그 다음에 로 P 마이너스 로의 중력과 속도 G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침강 속도와 입자의 직경은 제곱으로 한 다음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침강 속도는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1.5m/s의 속도를 갔을 때는 분진의 입자는 40 마이크로미터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값으로 두고 그 다음에 20 마이크로미터의 제곱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기 때문에 X값을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0.375 m/s라는 침강 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침강실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침강실의 높이는 집진율과 자리를 바꾸게 되면 그 공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 h는 이 위치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유속 곱하기 그 다음에 집진율분의 침강속도 vg 곱하기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처리 효율이 100%이기 때문에 이때 집진 효율에 100을 넣는 것이 아니라 1을 대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입 속도는 2m/s이기 때문에 2를 대입, 그 다음에 100%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고 침강 속도는 0.375가 되겠고 이때 길이는 8m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5m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침강실의 높이 h는 1.5m가 된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덕트의 직경이 2배가 될 경우에 압력 손실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 부분은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자, 이것은 일단 공식을 적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덕트의 압력 손실 델타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4, 그 다음에 F 곱하기 직경분의 길이 곱하기 2G분의 로 V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경이 2배가 됐기 때문에 공식에서 보이는 이 직경이 2배가 된다는 것은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유속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인 Q는 AV 공식을 이용해서 V는 A분의 Q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A는 원형 덕트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분의 파이 D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걸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파이 D제곱분의 4Q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경이 2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2D를 넣었을 경우 제곱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유속값에는 무엇이 대입되냐면 4분의 1만큼 줄어드는 것을 대입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변형되는 것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손실 P는 그 다음에 4 곱하기 F는 그대로이며 곱하기 2D분의 L 그 다음 곱하기 2G분의 밀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것은 1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32분의 1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0.03배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비가 1에서 1.1로 변했을 경우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증가 감소하는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일산화탄소를 먼저 보도록 하면 등가비가 1에서 1.1로 증가했다는 것은 반대로 공기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공기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불완전 연소를 하는 것이고 연료가 과잉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낙스, 질소산화물은 불완전 연소할 경우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는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에는 연료 과잉으로 인해서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화질소가 1000ppm을 함유하고 있는 배기가스 5000m 세제곱퍼아워를 암모니아에 의해 선택적 접촉 환원법으로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암모니아의 이론량 몰퍼아워를 계산하시오. 단 일산화질소가 20% 남을 때까지 제거했기 때문에 80%가 제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응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반응식은 6개의 일산화질소는 몇 개의 암모니아 반응하냐면 4개의 암모니아와 반응을 하여서 5개의 질소가 나오게 되고 6개의 물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6개 곱하기 22.4 S미터 세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몰수이기 때문에 4km몰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발생량을 구해줘야 되는데 NO 발생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NO 발생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NO는 얼만큼 있냐면 1000ppm만큼 있는데 20%가 남을 때까지 제거했기 때문에
NO는 얼만큼 있냐면 80%가 남아있기 때문에 800ppm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고 ppm이기 때문에 ml/m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기가스량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5000 Sm 세제곱 per hour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단위 환산을 위해서 10의 6제곱 ml분의 미터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4Sm 세제곱 per hour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곱해서 X값을 구하도록 하면 119.0476 몰 per 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kmol을 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세제곱 몰 per kmol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암모니아의 이론량은 얼만큼이 되냐면 119.05 몰 per hour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킬로그램이 아니라 몰 퍼 아워가 되어야 됩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목부의 직경이 0.2m, 수압이 2atm, 노즐의 개수가 6개이고 액가스비가 0.5L per m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목부의 가스 유속이 60m/s일 때 노즐의 직경 밀리미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공식을 먼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즐의 직경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노즐의 개수 곱하기 목부의 직경 dt분의 노즐의 직경 dn의 제곱, 그 다음에 분모에는 100 곱하기 루트 수압 P 대입해주면 되고 분자에는 VT 곱하기 L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L은 길이가 아니라 액가스비를 대입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VT는 유속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때 벤츄리 스크러버에서는 공합기압을 1000mm H2O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산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먼저 수압이 2atm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것을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m은 1000mm H2O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원래는 10332이지만 벤츄리 스크러버에서는 공합기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 단위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수압은 20000mm H2O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인자들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때 N값에는 노즐의 개수인 6을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목부의 직경은 0.2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값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제곱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0 대입, 그 다음에 P값은 2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속은 60m/s로 주어져 있고 액가스비는 0.5로 주어져 있네요. 자, 이때는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 dn 값은 무슨 값이 나오게 되냐면 3.76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터와 밀리미터의 단위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10의 세제곱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76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그 다음에 1미터는 10의 세제곱 밀리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즐의 직경을 밀리미터로 표현했을 경우 3.7606 밀리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여서 3.76 밀리미터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